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한 동화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산골짜기에 위치한 고즈넉한 샤토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이 샤토에는 토르발트라는 신비로운 마법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하늘의 별과 달의 운행까지 조종할 수 있다는 전설적인 존재였다. 마을 사람들은 토르발트가 언제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샤토에 나타나 머물게 된 이후로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토르발트의 명성은 널리 퍼졌고 그의 샤토는 어둠 속에서도 휘황찬란하게 빛난다고 했다. 그의 마법은 날씨를 바꿀 수 있었고 가뭄이 길어지면 그는 비를 불러내어 농작물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겨울이 따뜻할 때에는 눈을 내리게 해 아이들이 눈싸움을 즐길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토르발트를 항상 바라기만 할 수는 없었다. 그의 마법은 강력했지만 그 대가로 자연 속의 에너지를 소모했고 이로 인해 마을 주변의 숲에는 어두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몇몇 주민들은 숲 깊은 곳에서 요상한 속삭임을 들었다고 전했다. 하루는 마을의 한 젊은 소녀가 사라졌다. 그녀의 이름은 리젤이었고 그녀는 세상과는 다른 꿈을 가진 소녀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토르발트의 샤토를 보고 싶어 숲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그녀를 납치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리젤의 아버지 앙리는 딸을 찾기 위해 무작정 숲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토르발트의 샤토에 도착했다. 샤토의 문이 열리자 그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토르발트를 마주했다. 앙리는 그에게 딸을 돌려달라고 애원했다. 토르발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앙리에게 말했다. 너의 딸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내 샤토를 찾았다네. 그녀는 내가 전수할 마법의 지식을 받고 싶어 했지. 그녀는 그녀의 길을 찾고 있었다네. 토르발트는 리젤을 앙리에게 데려왔고 소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토르발트에게 배우면서 자신의 꿈을 더욱 확고히 했다. 앙리는 처음엔 불안했지만 딸의 확고한 의지와 샤토에서의 배움이 그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마을 사람들은 토르발트를 의심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그와 그의 마법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후로도 토르발트는 마을에 신비로운 도움을 주며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전설뿐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로 그와 샤토의 존재를 새롭게 이해했다. 그리고 마을은 토르발트와 리젤의 이야기로 활기를 되찾으며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마을의 아이들은 종종 샤토를 찾아가 토르발트와 리젤에게서 삶과 마법을 배우며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이야기와 100년을 이어온 전통은 마을 전설로 자리 잡았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울창한 숲 한가운데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특별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숲 깊은 곳에 사는 신비로운 존재들 때문이었다. 이 숲에는 말하는 동물들과 마법의 힘을 지닌 생물들이 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름다운 파랑새였다. 파랑새는 매일 아침 찬란한 깃털을 펄럭이며 숲을 날아다녔으며 그를 본 사람들은 모두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었다. 그러나 파랑새의 존재는 단지 전설이 아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운을 전달해온 진짜 이야기였다. 마을에는 피오라는 꼬마 소년이 살고 있었다. 피오는 호기심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고 파랑새를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소원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오는 우연히 숲속에서 파랑새의 반짝이는 깃털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깃털은 햇빛에 반사되어 무지갯빛으로 빛났고 피오는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다. 그날 밤 피오는 꿈속에서 파랑새가 자신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피오, 너의 순수한 마음이 나를 깨웠어. 매일 아침 숲속 깊은 곳으로 와주렴. 너에게 특별한 비밀을 알려줄게. 피오는 흥분된 마음에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피오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모든 숲의 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다. 숲은 무성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였다. 마침내 숲의 가장 깊은 곳에 이르렀을 때 피오는 파랑새를 만날 수 있었다. 파랑새는 피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 와줘서 고마워, 피오. 너는 용감하고 순수한 아이야. 너에게는 이 숲의 비밀을 보호할 책임이 있어. 피오는 파랑새의 말에 놀랐지만 곧 책임감을 느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피오가 물었다. 파랑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숲에는 많은 신비로운 생물들이 살고 있어. 그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마을의 사람들에게 이 숲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해. 피오는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소중함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숲속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수년이 흐른 뒤에도
피오와 파랑새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전해져 내려왔고, 피오는 숲을 지킨 용감한 소년으로 기억되었다. 그렇게 숲은 언젠가부터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곳이 되었다. 피오는 어른이 되어도 언제나 파랑새의 깃털을 간직하며 숲의 비밀을 지키기를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숲을 걸으며 파랑새의 전설을 속삭였다. 그리고 그 순간 먼 하늘을 날아가는 한 마리 파랑새가 행복하게 날개짓하며 그들을 안아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고양이라고 믿던 피에르라는 고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매일같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들과 놀고 근처 카페에서 따스한 빵 조각을 얻어먹고 높은 지붕 위에서 햇살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피에르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것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포도밭이었습니다. 이 포도밭은 옛부터 특별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수확한 포도로 정말 맛있는 와인을 만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포도밭은 단순한 포도밭이 아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포도밭에는 마법이 깃들어 있어 매년 가장 달콤한 포도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법은 포도밭의 중심에 심겨진 오래된 포도나무 덕분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나무는 유난히 잎이 짙고 열매는 황금빛이 돌며 그 열매를 조금이라도 맛본 자는 영원히 젊음과 행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포도밭을 무척 소중히 여겨 해마다 여름이 다가오면 포도밭을 둘러싼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오래된 나무의 열매에 손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을의 수호신이 내려준 선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피에르가 포도밭으로 온 건 화창한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그는 포도나무를 따라 뛰어다니며 나비를 쫓다가 무심코 땀에 젖은 얼굴을 식힐 만한 그늘을 찾다가 그 오래된 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금방은 포근했고 바람마저도 부드러웠습니다. 피에르는 거기에서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피에르는 한 신비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포도나무와 똑같은 황금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에르에게 말했습니다. 용감한 피에르, 넌 이 마법의 포도밭을 영원히 지켜주는 수호자가 되겠니? 피에르는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한 나머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가 다시 포도밭을 둘러보자 뭔가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고양이가 아닌 그는 마법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공중에서 노는 나비를 자유롭게 쫓을 수 있는 힘과 누구보다 빠르게 장대를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포도밭을 해코하거나 열매를 훔치려는 자들을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피에르는 포도밭의 수호자가 되어 매일같이 포도밭을 지키며 특별한 친구들과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마법의 힘을 얻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피에르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축제도 이젠 피에르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더 큰 즐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리하여 피에르는 마법의 포도밭을 지키며 행복한 나날을 이어갔고 마을은 더없이 평화롭고 웃음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피에르와 함께한 포도밭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회자되었고 결국 전설이 되어 프랑스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언덕들이 이어진 곳에는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풀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숲속 깊은 곳에 있다는 신비한 샘물이었습니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그 샘물은 마실 때마다 마시는 사람의 순수함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은 놀라운 행운을 얻고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이상한 벌을 받는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숲은 워낙 깊고 위험하여 아무도 그 샘물을 찾아가는 것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녀 줄리라는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줄리는 이 전설에 매료되어 샘물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위험하다고 반대했지만 줄리는 자신의 마음이 순수하다고 믿으며 숲으로 향했습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줄리는 마침내 샘물을 찾았습니다. 샘물은 빛을 받아 반짝이며 깨끗하고 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줄리는 조심스럽게 샘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는 순간 몸이 가벼워지고 주변의 모든 것이 더 밝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찾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줄리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녀가 마을에 돌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모든 이웃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으면서 그녀가 떠난 시점부터 마을에 많은 행운이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 회복되고 작물도 풍성하게 자라난 덕분에 모두가 행복해진 것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졸리가 샘물의 축복을 가져왔다고 믿게 되었고 그녀를 마을의 영웅으로 대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졸리는 샘물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순수한 마음 꼭 그 자체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갔고 졸리의 용기와 선량함은 오래도록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다른 이들을 위한 친절한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프랑스의 작은 마을은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 전설의 이야기를 간직하면서 더 많은 행복을 키워갔습니다.